예, 민주당 총선기획단 황희두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. 27세 청년입니다. 유튜브 활동을 했었잖아요.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구독자가 16만이 좀 넘더라고요. 시작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? 올해 1월 5일에 처음 영상 올렸습니다. 1월 5일. 영상을 지금 몇 개나 올렸죠? 영상은 한 300개 정도. 300개 정도.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한 10개월, 11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16만 정도 구독자를 확보한 거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구독자를 그래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?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나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마 결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시사저널 TV도 한 9개월 만에 한 5만 3천 되니까 뭐 괜찮은 성적인데 우리 황희두 의원은 한 10개월, 11개월 만에 16만이니까 상당히 뭐 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겁니다. 한번 이참에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거 비결이 뭐예요? 일단 저는 네. 뭐 여러모로 운이 좋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, 운이 좋았다. 예, 왜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목소리가 유튜브에 많이 없었어요. 제가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좀 저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의 주장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런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생각은 없었거든요. 누군가 하겠지,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계속 저도 피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직접 뛰어들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때 어떤 뭐 구독자분들께서 진정성을 또 알아주셨는지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운이 좋게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세계는 그 시청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사소한 걸 하더라도 왜 내가 차린 이 밥상이 정말 완벽한데 니네가 막 반찬 투정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시청자들이 환영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이걸 다 버리고 그러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으면서 물론 또 이거대로 하면 또 끌려만 가니까 그 사이에서 어쨌든 이것 또한 정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따라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지만 그 자체의 매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각자 그 다른 그 매력을 뽐내더라도 결국에는 시청자들을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하고 같이 가든가 혹은 아예 시청자를 따라가든가 약간 요런 게 좀 유튜브를 하면서 특히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게 크잖아요. 막 채팅을 썼는데 읽어주지도 않고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 소통을 한다고 하시면서 뭐 어떤 특정한 당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방송에 익숙하신 분들은 소통 방송이라고 하시고 켜서 한두 시간 동안 본인의 말씀하시고 댓글 한두 개 읽어주시고 소통 완벽했다. 약간 이러신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그냥 제 주위에 수많은 청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게 어떻게 소통이냐. 말 그대로 내가 뭐 이런 거 해달라 했을 때 뭐 왼손 들어오면 왼손 들고 약간 요런 어떤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뚝 끊겨 있고 단절돼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냥 꺼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점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단절된 그 소통이 있는데 자꾸 막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 타깃을 분명히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황 의원 얘기는 그 당시 시작할 때는 나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. 타깃을 분명히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버를 하시려면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유튜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먼저 정하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시청자와 소통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서 뭐 당신들은 들어라 이게 아니고 뭔가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리액션을 해주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된다. 이게 두 번째 제가 이해한 겁니다. 정리 정말 잘해주셨습니다. 또 뭐가 있나요? 혹시 예를 들면 지금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유튜버 하시려면 이렇게 좀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쭉 제가 수십 군데 요즘에 많이 다니면서 다니죠? 네, 정말 많이 느낀 건데 그 아무래도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본인의 그 다양한 매력을 막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. 뭐 게임, 브이로그, 뭐 시사, 뭐 뷰티 막 다양한 걸 보여줄 게 많다라고 하시는데 유튜브를 하신다면 사실 특히나 처음 시작하신다면
그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것만 한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하고 막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잡다한 걸 하게 되면 유튜브가 이제 판단을 못 내리는 이 사람이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판단을 못 하고 당장 보는 시청자들도 뭐 이 사람이 게임이 좋아갖고 구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하고 있으면 왜 했지 하고 구독을 취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매력으로 봐주는 사람도 소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빠르게 정보를 취하든 아니면 뭔가를 보려고 이제 구독을 한 건데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제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이것도 제가 느끼는 바랑 비슷합니다. 집중을 해야 된다. 시사면 시사, 뭐 재테크면 재테크, 의료면 의료, 이렇게 브이로그면 브이로그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. 아침에 건강 관련된 거 올리고 점심 먹고 시사 올리고 오후에 재테크 올리고 이러면은 일단 유튜브 쪽에서도 헷갈리고 이 채널의 성격이 뭔지 아마 독자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건 그 뭐 건강인데 뭐 시사 올라오고 재테크 올라오고 이러면은 이게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 의원 얘기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.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뭐 여행이면 여행이다 아니면 책 읽어주는 거다 뭐든지 하나 정하셔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. 이게 이제 세 번째 팁입니다. 네 번째는 혹시 없습니까?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뭐 그 장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, 뭘 씁니까? 뭘로 찍습니까? 근데 제가 장비뿐만 아니라 그 편집 기술이나 이런 거를 되게 또 신경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편집 기술도 막 보고 장비도 고려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 본인이 화면에 나오는 이제 그 어떻게 보이는지 혹은 얼굴이 굳이 안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게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 고민만 하는 친구들이 거의 90%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상 계속 고민하고 이런 건 이미 있고 뭐 장비는 또 뭘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실컷 구경하다가 막상 본인이 화면에 나온 딱 그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막 되게 어색해하는 경우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다른 고민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 진짜 핸드폰 하나 들고 셀카봉 놓고 본인이 일단 본인의 모습에 적응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전화할 때도 본인 목소리 들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막 화면에 나온 내 얼굴 보면 막 셀카 찍을 때 그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다 배제하고 기술적인 거에만 너무 목매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핸드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시작해라. 이게 이제 황희두 의원이 우리 혹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네 번째 팁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